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섭입니다. 오늘 가져온 레슨은 접시, 공을 맞춰서 되돌아오기 형태로 이적구를 향하는 그런 모양의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배치가 초보자분이나 입문자분들은 실수를 진짜 엄청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고 방수 좋게 맞추는 그런 요령과 방법을 오늘 레슨해 드릴게요. 그럼 저랑 같이 1득점하러 가 봅시다. 오늘 공부해볼 배치는 이런 배치예요. 먼저 1적구는 단쿠션으로 한 칸 반에서 쿠션에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2적구는 코너에서 단쿠션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 2적구는 쿠션에 딱 붙어 있어요. 마지막 내공은 2적구에서 손 한 뼘 정도 뒤에 이렇게 나란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전에 이런 배치 많이 뜨죠? 이런 배치 만나면 어떤 초이스를 하세요? 일단 뱅크샷이 보이긴 합니다. 노란 공의 안쪽 두께를 정확하게 맞춘다면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죠. 하지만 긴 각에서 출발하고 좀만 두꺼워도 노란 공이 튕겨나가면서 키스도 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적구 노란 공으로 되돌아기 형태로 공략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지금 2적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확률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잘 넘어가기 십상이죠. 다시 한번 쳐볼 건데 방금은 회전이 좀 많아서 회전 반응에 의해서 쉽게 넘쳐났습니다. 회전을 좀 빼고 정확하게 한번 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아이고, 이번에는 단쿠션을 더 한번 타지 못하고 투쿠션으로 맞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배치는 회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슨 잘 시청하시면 확률 좋게 맞춰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쳐볼게요. 이렇게 맞춰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방수 좋게 득점이 되죠. 오늘은 이걸 배울 건데 이제 기준을 잡아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걸 쳐야 되는 어떤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건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1적구 조건입니다. 지금 1적구는 쿠션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있을 땐 사용하시면 안 돼요. 키스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공 하나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때도 사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해 있지만 살짝 떨어져 있을 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공의 조건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배치를 보시면 1적구를 보통의 두께, 그냥 한 절반에 가까운 두께로 탁 분리를 시켰을 때 내공이 코너 쪽으로 분리가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만약에 내공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접시 되돌아오기를 치기 위해서 코너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뭔가 끌어쳐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입사각일 때는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두께를 쳤을 때 그냥 코너로 쉽게 분리가 돼야 되는 조건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런 입사각은 보통 1적구를 치는 두께를 바라봤을 때 대략 45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입사각일 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적구의 조건인데 2적구가 만약에 쿠션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땐 우리가 회전량의 조절만으로도 편하게 굴려서 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회전을 뭐 많이 준다든가 적게 준다든가 뭔가 조절을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2적구가 쿠션에 딱 붙어 있으면 정확한 회전을 줘야 되는 예민함이 생깁니다. 이럴 때 확률 좋게 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당점과 어떤 회전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회전이 많으면 민감하게 넘어갔었죠. 회전을 빼야 될까요? 아니면 뭐 회전을 좀 낮춰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편하게 역회전 상탄 투팁의 당점을 사용하면 돼요. 대각선 당점인 거죠. 회전도 사용이 되고 앞으로 가려는 상단력도 먹어주는 그런 당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타를 보시면 대각선 당점에 그냥 편안하게 툭 치면 회전이 반응해서 넘어갔었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중요합니다. 좋은 스트로크로 그 당점을 잘 쳐야 확률 좋게 2적구를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스트로크를 하면 좋냐? 활발하게 밀어치는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근데 활발하게 치려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치죠. 일단 큐 스피드를 엄청 빨리 갑니다. 그리고 큐를 빨리 잡아버리죠.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탁 하고 잡아버린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충격량만 세지고 내공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활발한, 어느 정도의 활발한 큐 스피드지만 큐가 깊게 집어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큐를 중간에 딱 잡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팔로우 스트로크를 해줘야 됩니다. 쑥 하고 집어넣어 주시면 마지막까지 상단의 회전력이 끝까지 쫙쫙쫙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세게 치는 거와 활발한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회전 상단 투팁을 주고 활발한 팔로우 스트로크 쳐볼게요. 원쿠션 지점은 크게 상관없어요. 1적구로 맞추고 코너 쪽으로 방향성만 주면 됩니다.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돼요.
이렇게 득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득점을 하는 거죠. 자,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공의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시고 치신다면 아, 이게 왜 들어가는구나, 왜 이 당점에 이런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제가 역회전 상단 투팁을 주고 평범하게 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평범하게 회전력만 살려서 툭 치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투쿠션으로 이렇게 올 겁니다. 회전력이라는 게 남아있겠죠. 하지만 뭐 상단의 밀림 같은 거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냥 회전에 의해서 여기서 회전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입사각이 생깁니다. 그럼 반사각이 그대로 가면서 쉽게 넘쳐버리는 거겠죠. 하지만 역회전 상단 투팁 똑같이 주고 활발한 팔로우 샷을 했을 때는 빠르게 원투 쿠션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전력에 의해서 살짝 내려가는 각도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앞쪽으로 가려는 상단의 움직임이 1, 2, 3 이후에도 남아있게 돼요.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쿠션 쪽으로 조금 붙어서 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살짝 이런 액션들이 나오면서 빨간 공 크기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확률 좋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쳐볼 건데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붙어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테이블에 붙어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배치가 좀 바뀌었지만 이 배치 또한 딱히 초이스가 없죠. 하지만 일적구를 맞췄을 때 코너 쪽으로 평범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의 방법으로 쳤을 때 쿠션 쪽에 붙어가기 때문에 이적구 공 크기에 확률적으로 무조건 걸릴 겁니다. 대각선 역회전 투팁을 주고 활발한 팔로우 샷을 할게요. 이런 형태로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는 앞돌리기 대회전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적구가 코너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정확하게 쳐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의 방법대로 되돌아오기를 칠 수만 있다면 쿠션에 붙어가기 때문에 이적구를 확률 좋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가 잘 들어가면 바운딩 형태로 단쿠션이 2번 맞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춰내는 거죠. 절대 빨간 공을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적구가 콘에 완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앞돌리기 대회전 각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심지어 내공이 지금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상단밖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단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대각선 역회전 상단 투팁은 쉽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구를 맞추고 코너 방향 쪽으로 내공을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의 방법으로 치게 된다면 쿠션 쪽에 내공이 붙을 거고 붙으면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멋있죠? 자, 여러분 다양한 배치들을 쳐봤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대충 아셨을 거예요. 일적구를 맞추는 내공의 큐선이 대략 45도 정도의 입사각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45도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배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45도 정도의 입사라고 했죠. 그건 일적과 내공이 45도로 서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일적구를 맞추려고 딱 봤을 때 내 큐선이 45도 정도의 입사면 역회전 상단 투팁으로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하시라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공이 미세하게 이렇게 각도가 좁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45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진 경우에는 회전을 조금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회전 상단 투팁에서 회전량을 요 기울어진 만큼 한 반 팁 정도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치려는 입사각을 이렇게 봤을 때 45도보다 좁아졌어요. 이런 때는 역회전 상단 투팁에서 회전을 한 반 팁 정도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쳐볼 건데 당점은 역회전 상단 투팁에서 회전을 조금 뺀 당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코너 쪽으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는 조금 빠질 수는 있습니다. 두께를 조금 뺀 상태에서 당점을 바꾸고 동일하게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쿠션에 붙어가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배치를 한번 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맞추려고 딱 큐선을 한번 대보면 45도보다 큰 입사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준이 됐던 대각선 역회전 투팁에서 회전량을 조금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투팁 반 정도 주고 상단력은 남아있는 좀 높은 당점의 투팁 반을 주고 쳐볼게요.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상당히 재밌는 풀이법입니다. 이 풀이법을 가지고 좀 응용해서 칠 수 있는 몇 가지 배치를 더 쳐볼 건데 실전에 그 배치가 딱 뜨면 멋지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치를 한번 보세요. 이 배치는 회전량을 정확하게 조절하고 일적구를 분리시킨 다음에 회전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이적구를 향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풀이법으로도 가능은 해요. 되돌아오기를 맞춰서 쿠션을 타고 오죠. 마지막에 이쪽에서 회전이 크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훌러덩 넘어가지가 않아요. 적당히 회전을 먹으면 지금 이적구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쳐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기만 한다면 무조건 이적구를 맞는 거예요. 지금은 단쿠션이 2번 맞았네요.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배치를 한번 보세요. 진짜 어려워 보이는 배치죠. 칠 게 딱 하나 정도 보이는데 빨간 공 일적구로 안쪽 투뱅크로 걸어서 노란 공 옆에 쿠션을 맞고 정확하게 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매우 떨어지죠. 근데 보세요. 오늘의 방법대로 되돌아오기를 쿠션에 붙인다면 연장선이 지금 빨간 공 쪽으로 향하게 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확률이 좋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쿠션에 붙어가고 이적구를 향해 가죠. 신기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멋지게 해결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치를 한번 보세요. 진짜 칠 게 없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요령을 알고 계시면 장 쿠션 쪽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은 동일하게 하되 뭔가 오는 거리가 한 2배 정도 늘었죠. 내가 하는 스트로크의 한 느낌을 2배 정도 강하게 하면 득점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고 치면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멋지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정말 재밌었죠? 되돌아오기 접시가 회전력만으로 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형태에서는 밀어치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회전과 상단의 힘으로 이적구를 아주 확률 좋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